자, 계속해서 자, 우리 200페이지입니다. 오늘 옷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날 촬영 페이지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이 파트는 한 두 개로 나눠서 찍어야 됩니다. 이거 쌤이 생각하건데 한국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이거 뭐 수학에는 미분적분이 있고 확률과 통리가 있잖아. 그렇거든. 제일 어려운 파트야, 수학에서도. 한국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뭐냐고 얘기하면 해외에서 이루어진 무장독립운동 투쟁이에요. 야, 이거는 여러분들 뭐 설명해도 넌 못 알아들을 겁니다. 사실 이거 알겠어요? 할 때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게다가 이게 해외야. 이게 뭐 중국 이제 무대가 되는 곳이 만주라든가 연해주는 조금 아니지만 하여튼 만주, 중국 관내 이렇게 이제 막 해외에서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너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파트를 알아야 우리가 30년대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 20년대 연락 배웠잖아요. 문화통치기간에 뭐 민족운동이라든가 사회주의가 이제 탄생하고 뭐 통합운동하고 뭐 신간에 나오고 뭐 그 정도까지 뭐 알아들을만 한데, 사실 30년대 40년대 해외 무장투쟁 운동은 쌤도 솔직히 할 때마다 헷갈리고 되게 내용이 많아서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뺄 순 없어. 왜냐면 되게 중요한 파트야.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가지고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파트는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국내도 아니고 가족들 다 버리고, 물론 가족과 다 이주한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그저까지 싸웠는데 지금 나라가 이 분단된 상황에서 아직도 70년이 흘러가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고, 쌤은 뭐 수업 때 강조하는 건데 진정한 해방은 남북 통일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지 이제 분단이 되는 과정까지도 뭔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뭐 6.25 전쟁만 공부해가지고는 전쟁한 거잖아. 그거는 왜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 파트도 같이 봐야지 나중에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1930년대인데 제목은 200페이지는 30년대 무장투쟁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사실 같이 하려면 20년대도 같이 봐야 돼. 20년대, 30년대 같이 적을게요. 책에는 요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무장투쟁운동, 자, 진짜 독립운동입니다, 이게. 물론 뭐 20년대 우리 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어떤 뭐 실력 양성 운동도 독립운동 일환인 건 맞아요. 다 친일로 가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총 들고 일본하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셨는지 그거를 설명할 텐데, 이거는 아마 정윤희 쌤하고 수업했던 20년대 이야기까지도 조금 짚어줘야 됩니다. 다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려면 10년대 이제 독립운동 기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 다음에 20년대 3.1운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과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 비패했다시피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나오잖아. 빛나는 두 전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실험과 통합의 과정,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활동 과정,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서 20년대를 조금 더 설명하고 한번 끊고 30년대까지 쭉 흘러가는 방향, 알겠습니까? 물론 40년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40년대까지 쭉 해방되기 전까지 이어지는 우리 국외에서 벌어졌던, 알겠습니까? 국외. 주로 이제 만주, 그 다음에 연해주. 중국 관내라는 하는 말이 잘 모를 거야. 알겠어요? 중국 관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내가 설명해 줄게. 관내. 알겠습니까? 차라리 잘 됐어. 이 파트는 어차피 내가 오프라인데 수업해줘 봤자 애들이 한 번 듣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이거 시험 문제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가지고 몇 번 곱씹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 파트는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알겠어요? 제일 어려운 파트라서 몇 번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20년대 독립군의 성장. 자,
테이크 1이야 이거. 알겠어요? 에피소드 1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두 개로 나눠 찍을 건데,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나눌게요. 노란색 할게. 일단 20년대 한다 그랬잖아. 20년대. 자, 1920년대 이거 했던 거라 그랬습니다. 중기쌤 했던 거. 내가 좀 수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쭉 연달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외에서 벌어진 무장 독립운동은 20년대 일단은 독립군이 성장하는 과정. 독립군 성장하는 과정 잠깐 살펴보고요. 했던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년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일본과 싸워서 이겼던 건 아니고 뭐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에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게 뭐 되겠습니까? 장기전 가면 당연히 지죠. 뭐 이제 우리는 거의 뭐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뭐 단기적인 승리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전투가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독립군의 실현까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어려워요.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 잘 되고 있죠? 한번 보고 싶은데 또 안 찍히면 되게 험하거든요. 보고 올게.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네. 자, 겁난다. 이거 다시 찍기 싫어가지고 진짜. 일단은 나는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일단 이 산이 뭔지 딱 봐도 알겠죠?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너네가 한국사를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뭐냐면 있잖아. 지리적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막 얘기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지도 모르고 공부도 하나 모르겠다. 본다? 그럼 날 지나면 뭔 말인지 하도 몰라요. 이 지역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리적인 어떤 상식과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는 어떤 상식이 합쳐져야지 뭔가 좀 의미 깊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딱 봐도 백두산이잖아. 적어줄까? 백두산 천지.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이렇게 쫙. 그리고 흘러가는 데가 바로 동해죠. 이 강은 뭡니까? 이 강은 두만강이라고 그러지. 두만강. 알겠어요? 하나 더 있지. 쫙. 하나 더 흘러내려 이렇게 죠. 쫙 흘러내려가지고 이거는 쫙 흘러내리는 데가 황해야. 서해 쪽. 황해로 흘러내려. 이 강이 뭡니까? 일단은 뭐 지리 다 빼고 강만 2개 적어 놓을게요. 이게 압록강이잖아. 맞죠? 압록강.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거 여기는 우리 이쪽은 알다시피 압록강, 두만강 경계에서 남쪽은 이제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이죠. 조선. 알겠습니까? 일제시대니까 일본이 되겠고 이제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면 이 반대편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20년대는요 1920년대 여기는 중국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중국이라고 일단 쳐볼게요. 중국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만들어진 게 49년입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군벌이 지배하던 곳이야. 군벌에 의해서 지배되던 시대였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중국은 분열된 상태로 굉장히 혼란기에 있는 상태고 일본이 지배하는 조선 이 경계점에서 이제 사실 이 지역은 이 일대는 일본의 어떤 그 감시가 당연히 미치지 못하죠. 일본 땅이 아니니까 조선이 아니니까. 근데 여긴 또 문제는 뭐냐면 중국도 분열된 상태라 가지고 이 지역에 조선인들이 많이 넘어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히 막 중국이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그렇지도 못했던 시대였었어요. 20년대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자꾸 등장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걸 내가 수업했어야 되나? 어디냐면 요 지역. 자, 요 동해로 빠져나가는 요 끄트머리. 지도를 그려주면 좋은데 그냥 할게. 그냥 요 끄트머리 여기가 돌아나가는 요 끄트머리가 앞쪽 아닙니다. 여기는 다 조선이잖아. 여기가 훈춘이라고 하는 것이 훈춘.
훈춘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했습니까? 훈춘이라고. 이거, 그 옆에를 이제 왕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왕청. 왕칭 가기도 합니다. 왕청. 내가 이거 설명했지 싶은데, 언젠가. 왕청.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용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용정.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은, 조선의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지만,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와 있어가지고 그냥 조선인 마을처럼 느껴지는 곳이야. 이거 봐봐, 이게 두만강 건너간다고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알겠습니까? 지금은 뭐 중국과 북한의 경계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희미했거든요. 알겠습니까? 여 일대를 갖다 우린 간도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북간도라 부르는 거예요, 북간도. 자, 그래서 우리 배운 거야. 자, 다 모든 건 3.1운동이에요.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훈춘 지역에, 얘들아, 배운 겁니다. 훈춘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운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홍범도, 최진동, 안무, 이런 분들인데, 알다시피 이 홍범도가 되게 유명하죠. 뭐 일대기까지 다 설명은 너무 길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이 지역 일대에서 진공작전을 계속 펴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 지역이 일본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조선이죠, 어쨌든. 거기 넘어와가지고 이제 일본 관공서도 습격하고 막 이렇게 했나봐. 그래서 일본이 대대적인 이제 토벌이 있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벌였던 게 바로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이 지역을 넘어 들어와서 이제 이런 놈들을 없애버리겠어 했던 사건이 이제 전쟁으로 비화된 거죠. 그게 바로 알다시피 뭡니까? 근데 이건 배운 거예요. 봉오동 전투였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외잖아. 벌어진 모든 독립운동을 다 정리하려면 한번 싹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독립군 놀랍게도.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있어, 얘들아.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던 게, 우리 지식인들은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민족주의자들은 그 의병운동 같은 걸로 굉장히 무의미하고 되게 무모한 전쟁? 무모한 어떤 활동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했었거든요. 우리하고 배웠잖아, 맞지? 그게 일본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야. 총 들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일단 일본하고 싸우더라도 먼저 우리 민족의 실력을 먼저 키워서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자 하는 게 민족주의자들의 지식인들이었던 독립운동 방향이었잖아. 근데 이 전투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일본군과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게 우리 패배주의야.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장기전으로 간다면 당연히 못 이기지. 우리가 독립군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무력이 그렇게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일본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못 이기죠.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일본과 맞서 싸우면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전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조선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안 믿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본군 졌다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여기서 일본군을 갖다가 크게 무찌른 사건. 일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해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반격. 알겠어요? 자, 당연히 이거 일본이 치고 나오는데 여기 맞섰다가는 독립군 다 죽죠. 그래서 일단 후퇴를 하긴 하지만, 자, 어떻게 했냐면, 알다시피 이건 배운 겁니다. 일단은 백두산 일대로 전부 다 피신합니다. 알겠어요? 백두산 일대까지 후퇴를 하죠. 이 후퇴가 아니고 싸우기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일본과 싸우려고 후퇴했던 거겠지. 작전상 후퇴. 자, 이렇게 후퇴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중광단, 왕청이잖아. 왕칭, 맞죠? 그 왕청을 중심으로 중광단이
활동하고 있었고, 거기 중광단에서 만든 군대 이름이 북로군종사였던 거 기억납니까? 맞아요.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사군과 홍범도 군대가 연합하여의 일본군에 맞서기 시작하죠. 그 당시 이게 중광단은 종교 조직이었었어, 사실은. 그래서 일본군과 싸운다고 했을 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싸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일본군과 지금 싸우기 너무 우리가 힘이 약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좌진 장군이 이제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셔서 결국엔 이제 홍범도와 연합하여 일본군과 맞서게 되고, 알다시피 이게 되게 중요한 전투죠.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데 대첩하기도 합니다. 청산리 대첩. 우리 임진왜란 때 진주 대첩, 한산도 대첩 그러잖아. 대첩이 무슨 말입니까? 크게 얘기했던 뜻이잖아. 맞아, 크게 얘기인 거야. 이거 청산리 전투가 한 번 정도 했던 게 아니라 이 백두산 일대에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싸웠던 거죠. 여기서 한 10여 차례 넘는 전투, 알겠습니까? 10여 차례 이상 벌어졌던 전투에서 이긴 전투를 갖다가 통칭해서 그냥 청산리 전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일본군의 사상자가 엄청났었다고 알려져 있죠. 일본군은 얼마나 많이 죽었길래? 일본군은 사상자 죽고 다치고 합치면 3,000명 정도, 3,000여 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하고, 독립군은 내복 작전을 폈기 때문에 큰 사상자가 없었다 쳐도 한 130명 정도 났다고 해요. 어쨌든 숫자상으로 봤을 때 일본군이 큰 피해를 봤잖아. 그래서 이제 청산리 전투 이렇게 대첩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20년대 초반에 지금 20년대 일어나는 전투거든요. 봉오동 전투 빠방, 청산리 전투 빠방.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잖아. 엄청난 힘을 얻은 겁니다. 우리도 싸워서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구나. 알겠어요? 이러면서 무장 독립투쟁이 굉장히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20년대에 봐봐. 3.1운동 이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 국외에서 벌어진 무장 독립운동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줬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무장 독립운동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무지막지한 일을 벌여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간도 일대, 여기 간도라고, 이 일대를 다 간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 간도 일대는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이 사람들이 이런 독립운동을 지원해 준다고 일본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일대를 갖다가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알겠어요? 이거 진짜 우리 간도 참변이라고 부르는데,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한 번 더 복습해 준다 생각하고, 간도 참변은, 그러니까 일본이 이 간도 일대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 초토화시켜서 다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너무 무지막지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근거지를 없앤다는 목적이었고, 이게, 알겠습니까? 독립군의 근거지를 제거한다는 명분이었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립군은 이 지역에서 근거지를 잠시 옮기기로 해요. 이 만주, 그러니까 간도죠. 간도 지역에서 어디로 옮기기로 했냐면 러시아로 일단은 피신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자, 이게 이제 독립군의 첫 번째 시련인데, 간도 참변도 시련이고, 러시아로 일단 근거지로 옮기게 된 이유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옮기게 되고, 이 첫 번째 시련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자, 자유시는 러시아의 도시 이름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난 처음에 배울 때 자유시가 뭐야? 자유시? 자유시가 뭐지? 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도시 이름인데 자유라고 하는 시가 있나 봐요. 이게 러시아 이름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 지금.
내가 러시아까지 다 외웠었어요. 하여튼 이 자유시라고 하는 것이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 지역으로 이제 집단으로 이제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려고 했나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당시 이 자유시 참변의 첫 번째 이 배경이 뭐냐면, 이거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독립군들끼리 싸운 사람이 내전이야, 내전. 독립군들끼리 싸운 사건인데, 이 배경은 일단은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죠. 소련입니다. 러시아가, 이 외교 노선이 바뀌어요. 이거 옛날에 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인가 싶었는데, 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외교 노선이, 일단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 맞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다고 배웠잖아. 맞지? 많은, 코민테른을 이용하여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갖다 지원하면서 식민지 해방 운동에 많이 도움을 줬다고 배웠는데, 근데 이 러시아가 외교 노선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일본에 협조하는 노선으로, 협조. 이 당시 20년대는 봤잖아. 일본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던 시대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승전국이기도 했었고, 어쨌든, 일본에 협조하는 노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자유시에 모여들었던, 독립군의 해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이 소련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러시아 땅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독립군 중에서도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장해제를 요구를 받았을 때 일부는 러시아 쪽에 순응했었고 일부는 이 요구에 불응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립군끼리 내전이 발생한 거예요, 내전. 남의 나라 땅 가가지고, 안 그래도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독립군이 저 소련입니다, 계속. 소련이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전까지 벌이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또 소련 낫게 그냥. 소련에서 다시 또 만주로 이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넘어올 때는 거의 바닥난 상태죠. 그러니까 독립군의 어떤 그 역량 자체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리끼리 싸웠으니까, 거기서. 알겠습니까? 그럼 만주로 다시 넘어오게 되고, 다시 또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일본이 여기를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렸고, 독립운동의 근거지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만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다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 근거지가 바로 산부라 부릅니다. 산부. 알겠습니까? 산부. 요거 설명하려고 우리가 배운 내용이지만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산부. 자, 정리하자면,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에 우리가 빛나는 독립운동의 어떤 승리를 맛봤지만, 일본이 간도 참변을 일으켜가지고 이 일대를 갖다 초토화시켜버렸고, 독립운동이 여기서 힘들어지게 되자 소련이죠. 소련을 이용했는데 거기서 독립운동가끼리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다시 이제 만주로 돌아오면서 다시 또 이제 재건한 게 바로 산부다. 산부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처음부터 독립운동의 어떤 기지로서 굉장히 좀 후보지가 어디였냐면 여기 지반이라고 하는 곳이어서 지반. 여기가 얘들아 우리 신민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넘어가가지고 개척했던 경학사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경학사가 이 지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건했던 독립운동 이게 산부라고 하는 게 약간 군사적인 어떤 조직체였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거 참의부라 불러요. 부르는 어떤 독립운동 단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여기가 어디냐면, 길림성이라고 있어, 길림. 용정, 왕청, 길림, 알겠습니까? 미안하다. 더 위에다 그래야 된다, 원래라면. 길림.
필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면 하얼빈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정의부, 저 북만주 지역입니다. 정의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노란색 할까? 노란색. 자, 노란색 할게. 노란색. 자, 여기 이제 두만강, 북간도 지역, 이 지역 일대를 포함한 여기는 신민부라 불러요. 돈하현 중심의 신민부. 돈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독립운동 조직체를 갖다가 신민부. 다시 말하면 3부는 뭘 얘기하냐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말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조직체 3부는 만주에서 이제 러시아로 건너갔던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재건한 어떤 독립운동 조직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20년대 중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3부 얘기는 에피소드 2에서 계속 해봅시다.